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엘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2월 7일 화요일 1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보고 알아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최근에 이제 큰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는데 일단 샌드박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네, 거의 뭐 지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깨버렸어요. 깨버렸고 이제 주봉 지지 라인인데 이 주봉 지지 라인에 있어서 이 노란 선 있죠? 이 노란 구간들이나 아니면은 직전에 어떤 매물대적인 요인들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한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지금 조정 파동에 있어서 뭐 전부 다 조정을 받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은 전체 다 이제 알트코인 시장들은 더 크게 박살이 납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샌드박스를 계속해서 눈여겨봤던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주가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일봉상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봉상 같은 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는 저는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볼 때도 있고 실제 이제 다른 바이낸스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BTC 마켓이 아닌 USDT 마켓을 좀 보게 되면은 보이시죠? 4시간 차트 정도만 보시면은 이게 너무 넓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런 데가 이런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추세를 깨고 있진 않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물론 깬다라고 해도 아마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려온다라고 해도 지지는 받아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트렌드를 지켜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깼다가 뭐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꼬리가 달릴지언정 좀 지켜주는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매수 기회로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차트 원점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또 이런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계단식 상승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었던 게 이제 샌드박스였는데 이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이 직전에 그 계단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고점 매물대 지지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깨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레벨에서 매수 관점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지켜준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매수로서 어, 어디서 내가 좀 살 것인가 이거를 좀 관찰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당장 사라 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그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들이 몇 안 돼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제 기준에서요. 근데 그 중에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당히 견조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비트코인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다른 코인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애들도 많고 뭐 다 이렇게 꼬라박고 있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주는 애들도 있고 못 주는 애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얘네들 그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그냥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샌드박스는 상승에 따른 눌림 정도는 지금까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눌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뉴스도 좀 많이 나왔어요. 4시간 전에 나왔던 이슈는 지난주 NFT 판매는 그 가상 부동산이 지배했고 더 샌드박스가 선두로 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NFT 및 메타버스 투자에 엄청난 비율이 가상 땅에 있었고 그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주 NFT에 무려 3억 달러를 썼고 이 금액의 4분의 1을 샌드박스 메타버스 토지에 썼다. 그래서 인기 있는 분산형 메타버스 프로젝트 더 샌드박스는 4,433개의 판매에서 7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현금을 획득한 메타버스 컬렉션 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총 거래량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가장 비싼 NFT 메타버스 판매 상위 10위는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투자자는 부동산에 22만 5천 만화를 지출했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기반 가상 세계는 지난 7일 동안 399개의 자산에서 660만 달러를 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샌드박스나 아니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 6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8시에 나왔는데, 네, 이런 또 세계 최다 거래 NFT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코인 중에서 두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샌드박스를 꼽고 싶어요. 실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타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굳이 공개는 안 했어요. 공개는 안 했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여기 1차, 여기 2차 이 구간을 좀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네, 이런 데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가상 지켜주긴 했죠. 여기를 지켜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중을 싣고 여기서는 진짜 혹시라도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정말 기회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디센트럴랜드는 따로 분석을 해드리고, 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지지 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샌드박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